소식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장수 비결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화도 길상면에 사시는 102세 최선엽 할아버지인데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을 직접 만나볼 기회는 흔치 않죠. 강화군에는 무려 29분의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최선엽 할아버지는 특별하세요. 102세의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머리도 맑으시고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들려주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일 거예요. 최선엽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건 화내지 않고 마음을 온화하게 먹는 것이에요. 나는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해.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하고 말이야. 난 복이 많은 사람이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 정말 인상 깊었던 게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내내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102년을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TV 뉴스만 봐도 화날 일이 참 많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치인들 하는 짓 보면 답답하고 젊은 사람들 예의 없다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화를 내봤자 내 몸만 상하는 거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생각하며 살아라고 하셨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평온하신 거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는 것이 건강장수의 첫 번째 비결인 것 같아요. 난 규칙적인 생활을 해. 식사랑 잠자는 시간 모두 정해놓고 살지. 밥도 많이 안 먹어. 내 양만 먹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더 이상 안 먹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나요? 배가 부를 때까지, 아니,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뷔페 가면 본전 뽑아야지 하면서 배가 터져라 먹고, 회식 때는 돈 아까우니까 하면서 또 실컷 먹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다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자기만의 적정량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양만 드시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게 더 있어도 절대도 안 드신대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102년 동안 꾸준히 지켜오셨다니 대단하시죠? 그리고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아침은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은 몇 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신대요.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불규칙하게 먹잖아요. 아침은 굶고, 점심은 때우고, 저녁에 몰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살면 몸이 견딜 수 없죠. 가만히 있질 않고 늘 움직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 그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야. 할아버지께서는 102세 나이에도 계속 움직이세요. 앉아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이것도 건강의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집안 곳곳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나무 조각 작품들이 가득했거든요. 102세 나이에도 여전히 작품을 만들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하시죠? 지금은 기계 다루는 게 위험해서 큰 작품은 못 만들어도 소소한 것들은 계속 만들어. 작품에 열중하고 있으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할아버지께서 만든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특히 강화도에 있는 아기 동물원 프렌즈랜드 입구에 전시된 목각 작품들도 할아버지가 기증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도 계속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큰 기계는 위험해서 못 쓰시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작품들은 계속 만드신대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직접 감을 따시고 껍질도 깎아서 햇볕에 말리신대요. 양파도 심으려고 삽으로 밭을 일구시고요. 102세 나이에 이런 일을 직접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이제 늙어서 뭘 해? 귀찮아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정반대세요. 계속 뭔가를 만들고 키우고 움직이세요. 작품에 골몰하고 있으면 잡념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걱정도 잊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평양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자동차 부품을 개발해서 특허도 받으셨대요. 내가 평양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거든. 그래서 공업 계통으로 성공하고 싶었어. 옛날에는 자동차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을 개발했지. 할아버지께서 개발한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사이드미러 위치도 할아버지가 제안하신 거라고 해요. 옛날에는 사이드미러가 자동차 앞쪽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지금 위치로 옮기자고 하신 거래요. 큰 화물차 위에 전등 두 개를 달아서 마주오는 차들이 화물차가 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라이트도 개발했지. 특허 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애들 가르칠 수 있었어. 정말 대단한 발명가셨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할아버지가 만든 것들은 필요 없게 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도 정말 아픈 기억이 있으세요. 한국 전쟁 때의 일이에요. 일사후퇴 때야 나는 군번 없는 군인으로 입대했지. 남한으로 내려올 때 아내와 돌 지난 딸이 있었어. 돌 지난 딸을 데리고 내려올 수 없어서 나 혼자 내려왔어. 그것이 항상 마음에 남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할아버지. 7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슴 속에 있는 두 모녀는 지울 수가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남한에 와서 용유도에서 교사 생활도 하시고 새로운 가정도 꾸리셨어요. 용유도에서 결혼을 해 두 아이가 태어나니까 교사 월급으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영어가 돼서 미군 부대에서 일했어. 월급이 많았거든. 저축해서 돈 모아 갖고 식구들을 서울로 데리고 갔어. 그 후에 딸 둘이 더 태어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지. 인생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잖아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이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지금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재간은 타고나
그것을 잘 이용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억지로 다른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재간을 발휘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102년을 살아오신 분의 조언이니까 더욱 의미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남들과 비교하느라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잖아요. 옆집에는 대기업 들어갔는데 나는, 친구는 결혼했는데 나는, 동기는 승진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남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씩은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도 그렇잖아요. 목공예에 재능이 있으시니까 평생 그 일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셨거든요. 발명에도 재능이 있으셔서 자동차 부품도 개발하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쉼 없이 움직이는 것. 이게 내가 오래 살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102세 나이에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 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할아버지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점은 혼자 살지 않는 것이에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워. 가족들과 함께 있고 이웃들과도 인사하고 지내는 게 좋아.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세요. 손자, 손녀들이 자주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신대요. 동네 이웃들과도 인사 잘하시고 서로 안부 묻고 지내신다고 해요. 코로나 때도 마스크 끼고 산책하시면서 이웃들과 인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처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는 따로 운동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운동이에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 집안일 하고 밭일 하고 작품 만드는 것도 다 운동이야. 102세 나이에도 직접 감을 따시고 양파를 심으시고 나무 작품도 만드시니까 몸을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몸이 굳어져.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여야 해. 요즘 어르신들 보면 나이 들면서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리하지는 않으시지만 완전히 쉬지도 않으시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병원에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 정리를 해보면 마음의 평화, 화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규칙적인 생활,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정해서 지키기, 소식하기, 적정량만 먹고 과식하지 않기, 좋아하는 일 계속하기,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일 찾기, 꾸준한 활동, 몸을 계속 움직이며 활동하기, 인생의 아픔 받아들이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기, 자신의 재능에 집중하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 가기, 가족, 이웃과 함께하기,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할아버지께서는 102년 동안 이런 생활을 꾸준히 지켜오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102년을 살면서 많은 걸 경험했지.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02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지금을 감사하며 사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102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최선엽 할아버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소식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장수 비결이지. 할아버지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향해 함께 걸어가 봅시다.